네, 여러분 오늘은 수학 익힘 책 267페이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니까 꼭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요 1차 방정식에 대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요런 1차 방정식은 그런 축과 평행한 그런 녀석들 아니면, 그러니까 문자가 x 하나만 있다든지 x는 5 또는 y는 3 요런 애들은 1차 방정식이지만 축과 평행한 함수는 아닌 그런 그래프였었고요. 요런 애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이런 1차 방정식들은 다 1차 함수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얘를 y는 꼴로 고치면 1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마이너스 y를 이쪽 편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y가 될 거예요. 그래서 y는 5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y절편, 여기 y절편은 2 맞죠? 그 다음에 1,7 지나나 확인해 볼게요. x에다가 1을 넣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자, y에다가는 7을 넣을게요. 7. 자, 이렇게 넣으면 5 더하기 2는 7이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몇 사분면 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y절편은 2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5니까 양수 이렇게 증가하는 책 읽는 방향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또 1,7도 지나야 되니까 1일 때 위에 한 7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모양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일 겁니다. 따라서 1, 2, 3, 4분면은 지나고 4,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3번도 맞고요. 자, x값이 증가할 때 x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 책 읽는 방향을 얘기해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때 y값은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y값이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5인 그래프. 기울기가 같으니까 서로 평행하다. 맞게 되겠죠? 자, 답은 4번.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그래프가 좌표 축에 평행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게 이런 거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중에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런 축에 평행한 게 있고요. 축에 평행한 애들이 있고요. 또 1차 함수로 표현되는 애들이 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에 평행한 그런 직선들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x랑 y가 미지수가 두 개 있는 그런 1차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랬는데 a 또는 b가 하나가 0이 돼서 문자가 하나만 나타내는 게 축에 평행한 방정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라지고 뭐 y만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x는 3 이러면 x만 있는 거고요. y는 5 이러면 y만 있는 거죠. 미지수가 하나가 사라진 형태,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 있는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 미지수가 하나만 살아남은 형태, 이런 게 이제 축에 평행한 그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b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가 1차 함수 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문자가 x랑 y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요런 꼴로 표현되는 게 x도 살아있고 y도 살아있고 이게 1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라서 y라는 문자가 사라지는 경우, 얘는 x가 사라진 경우, 이런 것들이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들이 즉 축에 평행한 그런 방정식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보면은요, 얘가 1차 함수꼴로 표현이 되면
이런 축계 평행한 게 아닌 거고요. 1차 함수꼴로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축의 평행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을 y는 꼴로 한번 1차 함수꼴로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를 y를 모으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요. 플러스 2항에서 가면 부호가 바뀌니까 2와 2가 되겠죠. 자, 2y는 그 다음에 x는 여기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계산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이런 꼴로 1차 함수 꼴로 표현이 잘 돼요. 그래서 축의 평행한 방정식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니은도 보면 여기를 괄호를 전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따라서 y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6만 남네요. 그쵸? y 플러스 6만 남습니다. 이 6은 이항에서 넘기면 요런 꼴로 됩니다. 그래서 x라는 문자가 사라졌죠? 1차 함수, 1차가 아니죠. 얘는 사실 차수가, 굳이 차수를 얘기하자면 x에 대한 제로차, x가 사라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축의 평행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 요런 모양이라는 거 배웠죠. 이렇게 x축의 평행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디귿은 딱 봐도 문자가 x밖에 없죠. y가 없습니다. 한 문자가 하나가 사라졌어요. 자, 축의 평행한 방정식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를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5니까 x축에서 마이너스 5를 찾으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요런 직선의 방정식, 즉 y축의 평행한 방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좌표축의 평행한 거 두 가지 찾았고요. 자, 리을 볼게요. 자, 얘도 축의 평행한지 1차 함수인지 찾아볼게요. 자, y끼리 모으면 이항할게요. 플러스 y로 바뀌죠? 2y. 자, x끼리 모을게요. 이항하면 플러스 x로 바뀌니까 2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얘는 y는 x라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x, y 두 가지가 다 있죠? 1차 함수. 네. 그래서 얘는 축에 평행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직선의 방정식은 축에 평행한 거랑 1차 함수랑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 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3번 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 1차 방정식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뭔가 이렇게 지난다고 할게요. 근데 x축에서 만난다라는 거는요. x절편이 같아야 되겠죠. 요 점을 지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랑은 평행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요 1차 방정식의 x절편을 구해볼게요. 즉 x축과 만나는 점, 이런 점을 찾아보자. 자, x절편은 여러분 어떻게 구했었죠?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 x축과 만나는 이 점은요. y좌표가 어때요? y좌표는요. 이 기준선 x축에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1, 2, 3 이렇게 여러분 좌표가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 축상에 있는 점은요. y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으니까 y가 0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절편을 구하려면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y에다 0을 넣어주면은요. 2x 여기 3 곱하기 0 하면 무조건 0이니까 이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2x는 4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 점, x절편이 2여야 되고요. 요 점의 좌표를 얘기하면 y가 0일 때 x는 2니까 사실 2,0을 지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1차 방정식의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다 라는 말은 x절편이 같아야 된다. 즉, 요 2,0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직선과 평행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 돼요. 기울기는 같고요. y절편은 다르죠? 이 b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얘가 2,0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2하고 여기가 x 이게 y니까 x에다 1을 넣고요. y에다 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니까 이게 4죠. 그래서 b는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 자, b를 구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밑에 4번을 넘어갈게요. 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차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릴게요.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 하면 x축, y축과 둘러싸인 삼각형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요.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야지 일단 가로, 세로의 길이 이런 길이를 알 수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게 직각일 테니까 밑변 곱하기 뭐 높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x절편, y절편을 구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x절편을 구하려면 y가 얼마일 때? 그렇죠.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x절편은 y값이 즉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y가 증가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y가 감소하는 건데 x절편 즉 y가 0일 때 x축상에 있는 점을 구하는 거니까 y에다 0을 넣는다 그랬어요. 자, y에다 0을 넣으면요. 요 항이 0에다가 a를 곱하면 0이니까 사라집니다. 자, 2x 더하기 3a는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2x는 마이너스 2항한 거예요. 마이너스 3a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y절편도 구해볼게요. 자, y절편은요. x가 0일 때겠죠. 그쵸? y축상에 있는 점은 여러분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여러분 수직선 아시죠? 증가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 2, 3 줄어드는 건데 y축상에 있을 때는요. x값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x가 0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에다 0을 넣으면요. 여기가 0이 돼요. 따라서 ay 플러스 3a는 0 이렇게 되죠. 0 한번 써줄까요? 자, 이렇게 따라서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ay는 요거 이항하면 3a 마이너스 3a고 a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a가 0보다 큰 수, 즉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y절편은 마이너스 3, 그래프가 얘가 음수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었네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3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x절편도 지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붙어서 음수이네요. 이쪽 방향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였네요. 얘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전체적으로 음수. 자, 그럼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가로의 길이 6길이는요. 2분의 여러분 길이는 양수로 생각하죠.
0에서 음의 방향으로 2분의 3a만큼 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a인 거죠. 길이는 2분의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삼각형의 높이는 요 길이는 아래로 3칸 가서 마이너스 3인 건데 길이만 생각하면 3칸인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쵸? 요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면은 분모는 4고요. 분자는요. 3, 3은 9고 a가 있죠? 9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가 4분의 27과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밑에 4는 똑같으니까 위에 9a랑 27만 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9a가 27이어야 된다. 따라서 a는 여러분 3, 9, 27이죠? 9구단. 그렇죠? 양변을 9로 나누면 a는 3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번 넘어갈게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할까요? 얘를 3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얘는 1, 얘는 2, 얘는 3.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여러분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랑 같다 이런 거 배웠죠? 자, 1번과 2번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일 텐데요. 자, 이 해가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 3번 위에 있대요. 이 3번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또 3번 위에도 있어야 돼요. 즉, 이 말은요.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쵸?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직선을 좀 먼저 구해볼게요.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를 구할게요. 기울기는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 그랬어요. y의 변화량. 그래서 이 좌표 두 개가 있을 때 x의 이 변화량은요, 빼기로 변화량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2에서 10까지 변했습니다. 얼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8 변한 거잖아요. 이 8이라는 거는요, 10 빼기 2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량은 빼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줄게요.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요, 3만큼 변한 거죠? 빼기로 계산하면 정확히 3이 나와요. 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했으니까 y좌표도 역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3 빼기 6 이러고 주의해 주셔야 돼요. 6 빼기 3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마마 뿔 바뀌고 2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x가 3만큼 증가할 때 여기서 여기로 3 증가했죠. 자, y는 6에서 3으로 3만큼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약분하시면요.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가 기울기 자리죠. 뒤에 y절편은 모르니까 일단 b라고 놓은 다음에 두 점을 모두 지나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대입을 해서 b를 구할 수 있다. 자, 2,3을 대입을 해볼게요. x자리에 1을 넣고 y에 3 넣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 이항하면 여기 플러스 2로 넘어가서 바뀌니까 3 더하기 2에서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3번의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해를 여기가 지금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1, 2번을 1번이랑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을 연립해서 지금 해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3번이랑 요거 방금 구한 3번이랑 연립하면 이 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번이랑 2번의 교점을 구하나 1번이랑 3번의 교점을 구하나 똑같기 때문에 1번과 3번을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이랑 지금 구한 3번이랑 연립할 건데요. 얘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법, y를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사용하면 계산이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 3번의 방정식을 1번에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 y 대신에 y랑 똑같은 요 식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전개하면은요. 마이너스 3x, 얘가 5였죠? 3, 5, 15. 여러분 여기 숫자를 정확히 안 쓰면 계산이 틀릴 수가 있어요. 헷갈려 보이면 그쵸? 여러분도 정확히 쓰는 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고요. 15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양변을 이렇게 나누면요. x는 4, 3, 12. 자, 3이 나오고요. x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 1번이랑 3번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서 y를 구하죠.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y는 여기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2가 나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고요. 자, 이 해는요. 이 연립방정식 해는 즉 이 그래프의 교점은 나머지 2번 방정식도 여러분 지나야 되겠죠. 1, 2, 3 1번, 3번의 교점은 2번도 지나야 된다 했으니까 요 2번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2번에 요 3,2를 대입하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쵸? 우리 점이 직선을 지난다 그러면 대입해서 만족한다 이거 배웠으니까 2번에다가 요걸 대입할게요. 여기다 대입하면 x에 3을 넣고 y에다 2를 넣으면 되겠죠. 자, 3 더하기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 이항하면은요. 마이너스 3으로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8 나오고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 값을 구했습니다. 자, 지금 푼 5번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별표 치시고요. 꼭 복습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6번. 연립방정식의 그래프 두 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교점의 좌표와 같다는 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두 직선이 근데 일치하면은요, 교점이 모두 다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그쵸? 마늘 따자. 그 다음에 2번. 두 직선이 평행해요. 이렇게 평행하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이게 이제 평행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두 직선이 평행하면 교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런 모양인 거죠. 그 교점의 좌표, 만나는 점의 좌표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죠. 자, 4번이 답이고요. 5번 두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 다 같아요. 자, 기울기에다가 y절편까지 같으면 바로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죠. 완전히 이렇게 포개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건 맞는데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이 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교점이니까 그쵸? 두 직선이 포개져서 모든 점이 교점이 되니까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해가 되는 거죠. 좌표 평면은 이 평면 전체잖아요. 이게 다 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다음 문제 7번. 자,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그랬어요. 자,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두 직선의 방정식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식이어야 되는 거죠. 자, 두 개가 일치하고 싶습니다. 잘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y고 여기가 마이너스 6y니까 여기다가 두 배를 하면 여기가 같아질 것 같아요. 자, 요 식에 두 배 하면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일치해야지 똑같아야 두 식이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어떤 상수배를 해서 똑같은 식이 나오면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얘랑 똑같아야 됩니다. A는 8이어야 되고요. B는 지금 Y 이 개수는 똑같고요. B는 마이너스 24면 두 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꼴로 표현하면은요, 두 식이 같은 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